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바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만큼은 좀 편안하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 어제 대선도 마무리가 되었죠. 시장은 오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빨간 양봉을 양시장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허니문 랠리를 너무 많이 기대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약대로 또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종목별로 차기 대권과 함께하는 전략들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또 공약과 대선과 관련된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급등락하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모처럼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 탄력이 소폭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2% 가까운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죠. 1.77%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66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3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현재 2,054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5위 종목, 현재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인데요. 현재 7만 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이버는 플랫폼 규제 완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8% 넘는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LG화학만이 소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 7.3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현재는 0.3%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2022 아반떼가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문공시 우수 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1.84%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88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5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812억 원, 외국인은 28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에서 5위 종목, 전 종목이 현재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감리 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해지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다소 힘든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반면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6에서 12 종목도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메이드도 1.3%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첨보 5%가 넘는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HLB도 현재 2.39%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리보세나립에 대한 로열티를 받았는데 그 로열티 금액이 94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늘어나면 이 로열티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신원종합개발 윤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오늘 건설주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신풍제약 우선주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윤 당선인의 테마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 최대 주주가 또 휴림 로봇인 만큼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TS 트릴리온 대표적인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로 묶였었던 종목이죠. 대선 결과와 함께 낙폭을 그리고 있고요. 인바이오는 전 사내이사의 배임 혐의 공시에 20%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그리고 에이텍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였죠. 오늘 하락세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AT세미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IT 업체들과 반도체 공급망 대책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1,56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원이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가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정권 교체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현 정권이 집권할 때와 비교해서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10%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1,90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공략 업종과 또 내일장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또 대선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해서 유가 급락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슈와 관련된 특징주 그리고 공략 종목까지 알려주시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윤석열 후보 당선 이런 대통령 후보의 어떤 앞으로의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 현재 정책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실행 가능성 때문에 올라졌는데 앞으로 주의할 부분들은 대선 인맥주는 약간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성 파워텍, 일진파워, 우리 기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 가지 현재 신정부 출범에서 규제 리스크 완화 기대 이런 부분들도 일맥 좀 작용이 돼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이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발 훈풍 소식인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현재 반도체 공급망 장기화 때문에 삼성전자를 공급망 회의 초대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DB 하이텍, SFP 반도체, 한미 반도체 등이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소의 이제 지수, 코스닥 지수도 오랜 동안 이 박스권 수렴 또 흐름에서 하단을 깨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제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22선 돌파를 다시 한번 해줬기 때문에 오랜 동안 현재 바닥 다지기의 흐름들이 한 5주 정도 진행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탈피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약간 보시면은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까미웨시 부분들은 현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미리서 이렇게 만들어 조립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올라가는 것들 많이 보셨는데 그걸 이제 전문화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도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중대재해법 이런 시행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그다음에 이제 신속 정확
이런 것들을 앞당기려면은 이런 그 프리캐스트, 이제 콘크리트에 기반한 기업들이 좀 성장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까미웨이시 부분들은 21선 돌파를 했을 때 상승 삭발 형태가 일어나죠. 여기서도 지난번에 이제 돌파를 했을 때하고 같은 캔들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터닝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막 그런 관점에서 그 이제 시장을 보시고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됐던 이제 중소형주 쪽의 어떤 위주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특징주 중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그 플랫폼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유메이드는 뭐 잘 알다시피 메타스 플랫폼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대장주의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게임과 NFT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플랫폼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현재 그 차트로 보시면은 한번 급락이 된 뒤로 오랫동안 그 현재 삼각 수렴량의 상단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좀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24만 원이 고점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2만 원이 절반에 해당이 되는데 12만 원에서 추가로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9만 원대 부분들이 이제 최종 바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되돌림 고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100%의 저점이기 때문에 21선 돌파되면 좀 관심을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이제 인투파크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도 되고요. 전자상거래의 어떤 그 현재 성장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상승을 보통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선을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크게 접어주는 시점들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인터파크 부분들도 이제 4,000원에서 6,000원대 왔죠. 보통 50%가 마디인 경우도 있고요. 또 그 61.8%가 마디인 경우가 있는데 4,000원, 6,000원이 마디점이죠. 여기서 한번 조정을 보이는데 좀 더 조정이 약간 깊어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3분의 1점, 61선에서 터닝을 해서 다시 한번 21선에서 재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현재 뭐 내일이나 모레 석임순복 2~3%가 나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오늘 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덴트 부분들은 현재 빗썸 최대주주 가치 부각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37,000원의 고점이 38,000원에 되면은 거의 현재 그 19,000원이 되면은 18,000원 정도, 이게 18,000원 전 17,000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의 한 중심 쪽이기 때문에 중심 가격에서 계속해서 삼각 수렴량에서 터닝을 좀 해주고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최근의 흐름들이 저점의 가격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충격이 오면은 이런 그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보이면서 수렴의 작용, 현재 이런 부분들 바닥권을 찾는 과정들인데 바닥권을 찾으면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이 거의 한 달 또는 5주 정도, 최근에 이제 장세 때문에 5주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정군당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고령화사회 이제 보수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고령화사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정군당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주에 해당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박셀바이오 부분들은 현재 현재 NK 세포 그다음에 수정 세포 이런 부분들을 유전자 편집 기술로 해서 CRT 기술 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의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완성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 반려견 관련된 박스루킨 15에 대한 재임상 도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10% 투방이 낮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빠졌죠. 3만 원까지 빠졌죠. 30만 원 가까이에서 3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 다지기를 보이고 있고 현재 한번 3일 상승 뒤에 이제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보 등락이 하루 이틀 정도 되면 한 번은 좀 짚고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반려견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윤석열 후보의 그런 부분하고도 현재 사생활적인 부분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또 키워질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이제 매수가 대비 종가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입절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제약바이오주는 현재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주도주 업종으로 불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박셀바이오 소개를 해주셨고요. 시장에서의 나머지 특징주들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공략주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핫한 테마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코너죠. 줄여서 오핫해. 오늘도 역시 임찬호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좀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들썩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지금 또 급락을 하게 되면서 환율도 하락하고 미증시는 상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국내 시장에는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됐죠. 네. 국내 증시 이슈도 빠르게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루하루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증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증시 상황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근데 장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수는 조금 다시 하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매수가 2조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거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을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관련주들 몇 개 올라갔는데 간단하게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들은 이제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봐주시면서 이제는 진입보다는 다른 종목 위주로 이제 오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봐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은 악재도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있고 특히 원유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 2,8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해 주냐. 그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조금 오늘은 차익 매물 때문에 좀 조정받겠지만 내일도 조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도 일단 890포인트를 잘 지지해주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양봉은 띄워주지만 윗꼬리가 살짝 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충분히 거래 대금만 좀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이슈와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이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이제 어떤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사 모아 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낙폭 과대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포트를 짜가시면 충분히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지금 지수 2,700에서 2,800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톡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핫한 테마 오핫해 어떤 것들 준비하셨을까요? 테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건설과 원자력 가지고 나오셨고 또 키오스크, 리오프닝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정말 그야말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들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볼 텐데 건설과 원자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정책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많이 오른 원전 그리고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설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하게 이어갈까요, 이 흐름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일단은 원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원전은 돌고 돌아 원전이다. 왜냐하면 싸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화력에 대한 거는 그래도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원전을 계속 추천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건설주들의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35층의 고도 제한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악재가 하나 있었던 그 종목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대형 건설사주들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종목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보성 파워텍이 아직도 조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올라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4,000원대부터 지금 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2배 올랐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 자리다. 어느 정도 저점만 잡히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고 유럽에 아마 이슈가 한 번 더 터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전의 이슈는 한 번 더 터질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속 확인해 주시고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서 원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두산중공업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나 이런 이슈만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된다 했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다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건설주 어떤 건설주가 좋냐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현대건설 좋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이 아마 도급 순위로 1위일 거예요. 국내 도급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의 이슈도 붙었을 때 이제 누가 건설하냐가 이슈가 아마 또 될 겁니다. 어느 회사가 건설에 참여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대우건설이라는 종목도 원전을 만들어 봤다는 이력이 한번 남아 있는데 이 두 개 종목 좀 괜찮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차트적으로나 수급이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네. GS건설도 하나만 더 볼게요. GS건설도 지금 다 대형주들 다 좋은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죠. 아파트에 좋은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이 아마 다시 한번 고점을 지금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있고요. 갭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꼬리는 달아주고 다시 올라왔지만 제가 봤을 때 45,000원만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꾸준히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진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 받을 수 있는 테마 원전과 그리고 건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전도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에 대해서도 뭐 GS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말씀해주셨고 대우건설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오스크 가지고 나오셨는데 바로 그저께였죠. 그때도 나오셔서 키오스크를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 검토 행정명령을 실시했다라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중에는 다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힘이 아주 좋지는 않은 건가요? 네,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단기적으로 한번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지만 이제 끌고 가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일단 오늘 그래도 상승하고 나서 오늘 단기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슈가 받았던 종목이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아래 부분만 다시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모멘텀 분명히 받을 거고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차트 조금 볼게요. 아마 대장으로 제가 이 종목을 KCT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일단 지지선은 8,000원 그리고 7,500원 부분만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다시 V자 반등 가능하니까 지금은 이 종목이 아직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A급 재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다시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정책주를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전체적으로 좋아요. 정책주를 많이 보시는 게 앞으로 지금 저가일 때 세일하고 있을 거니까 그 종목들을 좀 끌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아마 한네트라는 종목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 한네트도 어느 정도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마 보유하시고 아니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은 9,000원에서 10,000원이 될 때 가장 호가가 세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아마 10,000원을 잘 지지해줬다. 그럴 때는 추가적인 다시 반등 가능하니까 10,000원이랑 9,500원 부분에서 한번 이 종목의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진입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만 했었던 키오스크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내용적인 점검이 필요하니까 일단 좀 조심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테마로 가볼 텐데요. 리오프닝입니다. 자, 리오프닝이 참 궁금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게 되면서 리오프닝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30만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네. 바로 이렇게 30만이 나올 줄 몰랐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슈가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희 직원분이 오늘 방탄소년단 그쪽 해서 콘서트가 열린다 정도로 얘기를 해줬는데 진짜 이제 콘서트까지 열린다고 했을 때 엔터주도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터주로는 간단하게 한 4개만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섹터가 4개가 있는데 일단 화장품, 두 번째로는 이제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그리고 바로 이제 소복, 보복, 이런 물류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주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화장품은 어느 정도 다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는 엔터주가 이제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이제 오늘 콘서트 한다 이런 이슈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도 좀 3개, 3사죠. 이제 4개 사니까 그 빅4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이제 종목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일단은 항공주들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원주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오늘 여행주들도 여행주들도 오늘 좀 강했어요. 저는 좀 약한 원유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약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유가가 많이 안정세를 들어오면서 지금 여행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종목 한번 볼게요. 일단은 화장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갔다가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화장품주보다는 지금 좀 더 빠르게 수급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엔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품 지금 저장받고 있다라고 대장주를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이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하기 때문에 하이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콘서트도 하고 있고 국내 오늘 잠실 경기장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오늘 콘서트가 한다고 하니까 3일 정도 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이슈가 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엔터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20만 원 그리고 30만 원,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조금 이제 수렴을 잘 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연다 했을 때 추가적인 수급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왜냐하면 콘서트랑 관련된 거는 이제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파크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인터파크도 지금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려고 지금 모습 마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좀 동반된다. 여기 거래량 들어왔던 것만큼만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슈가 붙여졌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에 관련돼서는 섹터를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화장품, 엔터, 여행, 그리고 물류
이슈 나눠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핫한 테마 3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 말고 오늘 시장에서도 특징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 다른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주들 보셨나요? 네, 저 정치 종목 말씀드리면서 아마 대선 전일 텐데 제가 이 종목 하나는 괜찮다라고 했던 종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삼부토건인데요. 네, 이거 차트 어느 정도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점 어느 정도 갱신 잘 했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다른 대장주였던 덕성이나 뭐 노루페인트, 뭐 노루홀딩스, 히림 이런 거보다는 그나마 삼부토건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이 종목도 지금 아마 수급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주 대형 건설주들은 좀 길게 가져간다는 그런 편입으로 보시고요. 조금 중소형 건설주들은 장기적으로 옮기기 가능성이 많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그런 관심으로 봐주시는 게 딱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삼부토건 봤으니까 다른 종목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보선 파악도 많이 올랐고 신풍제약 이것도 괜찮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신풍제약 우가 조금 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신풍제약 우를 한번 보면 자, 신풍제약 우는 상한가 같습니다. 신풍제약 우는 아마 지금 약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돌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풍제약 우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고요. 신풍제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오늘 어느 정도 종가상 양봉으로 그냥 십자 도지만 나와도 양봉으로만 마감이 되면 충분히 다시 반등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6만 원, 5만 원 충분히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탄력 슬슬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이슈가 돌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정책에 어느 정도 이슈가 받으면서 대형 회사죠. 이런 주식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0만 원 회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카카오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재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거는 노란톡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10만 원을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오늘 상승장 보이고 있고 대선 관련주들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나오면서 지금 원전 관련주, 건설주, 게임, 반도체, 인공지능, AI, 내수 소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좀 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주 위주로 포트를 짜가시고요. 중기적으로 조금 이제 모아갈 종목들이 조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끌고 가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을 조금만 보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그러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좀 게임주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게임주 관련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임찬우 위원님과 함께 이런 특징주들 그리고 테마주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게임주 좋게 보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납폭이 제일 많이 됐었어요. 납폭이 제일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돼서 게임주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랑 추가적으로 NFT 관련 회사가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펄어비스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이제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안착 잘 되고 지금 그 위로도 충분히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평선도 어느 정도 잘 모아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11만 원만 잘 안착이 된다 했을 때 이 종목 NFT 메타버스 이슈만 충분히 들어온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한참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다 주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15만 원 충분히 신고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아가면 충분히 게임주들은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정말 많이 올랐었던 게임주입니다.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임찬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죠?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그래도 시장이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반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들과 함께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급락을 할 수 있었던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 주 주초 월화 타이밍은 상당히 좀 위험했었던 지수의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움직였던 흐름들을 한번 뒤로 머물러서 봤을 때 그러니까 2,600선을 바로 코앞에다 두고 이 자리를 지금 깰까 말까 했었던 흐름이었고 우리나라는 휴장을 앞두고 그러니까 선거죠. 선거일 휴장을 앞두고 유럽 선물과 미국 선물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러면서 유럽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었던 그래서 만약에 유럽 시장이 반등을 세게 주질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2,600이 깨지면서 종목들이 정말로 크게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왜냐면 수급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도 수급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유럽 시장이 이렇게 7% 가까이 독일 시장, 뭐 프랑스 시장, 영국 시장 할 거 없이 강하게 이렇게 세게 반등을 주는 이 흐름은 상당히 일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행스러운.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애매하다 요 얘기만 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뭐 손절은 안 하더라도 손절은 아직은 아니더라도 관망하셔라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독일 시장하고 뭐 영국 시장, 뭐 프랑스 시장, 뭐 대부분의 유럽 시장이 저렇게 급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박스권을 조금 지켜주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깨지면서 급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일단은 저점을 지지하면서 박스권의 모양이 나왔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좀 더 다시 유지를 해주는 그래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상승장으로의 그 시장의 복귀는 그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상승장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물려있던 혹은 매매를 했던 종목들이 들어 올리면 2,800을 1차 목표치로 뒀는데 일단 그걸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2,750에서 2,800을 1차 목표치 2,850과 2,900을 뭐 기존의 2차 목표치 뭐 그대로 보셔도 되는데 들어 올리면 그때에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지금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이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 먼저 미리 계속 빠졌죠.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반등이 왔으니까 그걸 어쨌든 따라가주는. 근데 지금 유럽 시장은 7% 올라갔죠.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 시장만큼 최근에 한 2주 동안 내에서는 유럽 시장만큼은 빠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반등을 준 건데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 비슷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일본 시장 보면은 오늘 니케이 시장은 3.9%나 세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 시장도 한 2%대에서 뭐 3%까지만 좀 갔었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이제 윤석열 그 당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동안에서 이제 공약을 했었던 그 공약주들, 그래서 건설주, 원전 테마주, 그다음에 게임주,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장 막판까지도 계속 강세를 줬었고, 그다음에 뭐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 상한가까지 가는 뭐 현대건설도 지금 굉장히 강하고 뭐 GS건설도 강하고 그래서 건설주들은 지금 막판까지도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게 좀 계속 좀 이어져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가 계속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방송에서 뒷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건설주 굉장히 강했고요. 그 외에서도 IT 대형주들도 움직임들이 좀 좋았고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이쪽 종목들도 오랜만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흔들리기는 했는데 장중에 또 유가가 또 다시 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장중에서는 실시간으로 봤을 때에서는 가격이 다시 반등을 주는 1%대에서 3%대 지금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나와서 에너지 관련주도 다시 꼬랑지를 달리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리고 장중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식량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식량 전쟁 얘기가 좀 나와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장중에 갑자기 또 움직이는 흐름들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밀가루 가격을 33%를 인상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뭐 아직 시장이 아주 손쉽게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등이고 반면에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건설주들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지금 뭐 시장이 올라와도 2750과 2800 라인에서는 걸릴 수 있는 자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을 손절하지 않았다면 제가 전일 화요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전일 주식시장 때에서 아직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아직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저점을 지키고 반등을 줄 수도 있으니 일단 버텨보시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걔네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때까지 어차피 여러분들 2월달 매매하다가 수익난 것들은 이미 벌써 다 팔았을 거고 매매하다 물린 것들은 가지고 있을 테니 그 종목들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더 두고 보는 것도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점이 아직은 안 깨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깨지면 오늘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유럽 시장이 전날 깨졌다. 유럽 시장이 전날 여기 차트 봤을 때에서 유럽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준 게 아니고 저점이 깨져가지고 3,400이 깨지고 3,000원 내려갔다. 나스닥도 12,500이 깨져가지고 12,000원 내려갔다. 그랬다면 저는 오늘 아침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손절하고 현금화해 놓고 지수 빠질 때까지 계속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을 줬으니까 반등을 주는 거를 가지고 뭐라 할 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손절하라는 얘기도 아직 안 했으니까 손절 부분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수익 실현하는 타이밍을 가져가는 그런 요번 박스권 타이밍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종목에 대한 두 가지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건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오늘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했죠. 저도 오늘 건설주들을 보면서 건설주들이 만약에 계속 신고점으로 가준다면 뭐 불가능할 것도 없죠. 뭐 저쪽으로 뭐 계속 오늘 보니까 매수세가 계속 몰리는 것 같던데.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16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들도 12만 주, 투신도 뭐 10만 주 넘게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뭐 GS건설 한번 볼까요? 오늘 건설주들 기관 외국인 양쪽에서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을 사주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들이 없던 사람들은 조금 체감이 건설주보다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근데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좋다면 저는 반대로 이제 저가형 중소형 건설주들을 관심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기는 조금 어려워도 내일 이후서부터 건설주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면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 그리고 그 리모델링 관련주 있죠. 건자재 관련주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움직였던 이유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5가지 분야의 그 앞으로 변화할 부분에 대해서 뉴스들이 나왔는데 일단 국방과 외교 정책, 그 다음에 재정 및 재정
재원 조달 측면에 대한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발전 비율 정상화라든지 건설 부동산, 그다음에 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제도 개편 이렇게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돼서 이제 일단은 건설 쪽인데 지금 오늘 건설 쪽 움직인 부분들 이전에 윤석열 캠프에서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면서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택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업황에 대한 회복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건설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다 말 거냐 아니면은 조금 중기적인 시점으로 봐야 될 거냐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샀다라는 거는 확실시하고 이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중소형주 건설주들이 쫓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 중소형 건설주들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대형 건설주들 8% 움직일 때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금 한 1, 2% 움직이는 애들이 태반이고 오늘 장중에 5% 움직였다 2%대로 밀린 애들도 지금 태반이고 그래서 건자재 관련주들 매매로 뭐 오랜만에 조금 이제 먹을 폭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쪽 좀 기대를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뭐 분석을 해드리자면 뭐 조정받으면 살 수 있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를 공략하기보다는 얘네들이 한 번 더 움직이면 중소형 건설주들하고 건자재 관련주들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투원 게임주인데요. 오늘 게임주들도 상당히 강했죠. 컴투스, 뭐 미투원 뭐 등등 이쪽에도 강했는데 마찬가지 비슷한 이슈인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 소식에 게임 관련 공약 얘기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한 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와 그다음에 게임의 접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고 또한 e스포츠에 대해서 지역 연고제를 도입을 하겠다. 뭐 그다음에 게임 아카데미를 전국에 설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통해서 뭐 e스포츠를 생활 스포츠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많은 얘기들을 다 뭐 반영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일단 NFT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접목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동안에. 미투온도 엄청 빠졌어요 고점에서. 그리고 컴투스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 때문에 얘는 한 40% 빠졌네요. 그래서 낙폭과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반등인데 게임주들도 이 정도 빠졌으면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당분간은 뭐 한 일주일 동안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컴투스, 뭐 미투원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한 번씩 줄 수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매매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동안에 뭐 물려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반등 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예전에 최근에 취했던 종목은 아니고 예전에 현대건설을 취한 적이 있어요. 예전이 아니고 작년입니다. 작년 한 이쯤에서 44,800원에 해서 그때 당시 추천한 이후에서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한 34% 정도 수익을 한번 봤던 적이 한번 있는데 이게 계속 빠졌어요 그동안. 그리고 그동안 하도 많이 빠지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리다가 오늘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둘 중에 하나였죠.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로 흔들릴 거냐, 아니면 기대감에 움직일 거냐. 결국은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데 오늘 현대건설 보면은 이게 집계가 제대로 됐네요. 이제 외국인이 37만 주, 기관들 49만 주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들어왔으면 이전에 있었던 강세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동안에서 기대에서도 이때 그 기대감에 이제 33%가 움직였었는데 이번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은 중소형 건설주들입니다. 그쪽이 매매로 먹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과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좀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반등은 좋지만 수급이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도하고 있어서 그래서 70점 미,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고요.
건설주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장중에 계속 얘기가 이제 비료하고 사료하고 곡물 이쪽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료, 사료, 농업 관련주 전날과 동일하게 80점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점검 관계 특징주들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또 실시간 유튜브 소통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이 대선 결과를 두고서 계속해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는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또 코인 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부동산 다주택자 세 부담 등은 험난한 여정이 예고된다라는 뉴스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